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본 위원이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호의 교수로 제253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권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이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진모 의원님. 김하식 위원님 추천합니다. 예, 임진모 의원님께서 김하식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저 사용하겠습니다. 예, 추천받으신 김하식 위원님이 사양으로 인해 다른 분 추천해 주시고, 예, 김재구 의원님. 서운한 위원님. 예, 서홍남 위원님 추천 들어오죠. 더 추천해 주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추천되신 서홍남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홍남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위원장으로 선출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사하는 만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내실 있는 예산 편성과 원활한 심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권을 상정합니다. 이천시의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도 호선으로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박준환 선생님 추천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박명 의원님, 네? 박명 의원님 추천합니다. 추천하시겠습니까? 네, 박명 의원님 추천합니다. 네. 서원권 의원님께서 박노희 의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해 주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추천 대신 박노희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이의가 없으므로 박노희 의원님께서는 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박노희 의원님께서는 수고를 좀 부탁드리며 금요 의사일정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한 협조를 당부드리며 금일 의사일정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5년도 제1차 기금 운영 계획 변경안 및 2025년도 일반인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 변경 예산안에 부서별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태 기획예산 담당관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관과 김종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보고하신 송홍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입니다. 2025년도 2016년 기금은 총 12종으로 총 수입계획은 283억 4,706만 3천원이며 총 지출계획은 1,355억 3,476만 9천원으로
2025년 연도말 조성액은 1,814억 6,483만 원입니다. 다음 2조 기금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 특정 분야의 사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금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의 특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융통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기금에서 시간과 근거 등은 해당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조 기금 운영 계획의 총괄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수입 계획은 3,169만 9,959만 9천원이고 적립금 91억 2,012만 4천원, 보조금 1억 6,799만 8천원, 예치금 회수 2,882억 5,253만 5천원, 예수금 103억 4,911만 4천원, 이자 수입 80억 7,482만 8천원, 이자 수입 5억 3,600만 원입니다. 총 지출금은 3,169억 9,959만 9천원이고 비용자산 사업비 86억 3,942만 5천원, 일요금은 4,461만 9천원, 예탁금 270억 원, 예치금 1,544억 6,483만 원, 예수금 원리금 4만 260억 3,460만 5천원, 이사지출 1,000억 1,610만 원입니다. 다음 4조 기금 조성 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말 조성액은 2,886억 5,953만 5천원이고 2025년 기금 운영 계획은 수입 283억 4,706만 4천원, 지출액 1,355억 3,476만 9천원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024년 말 조성액 대비 1,072억 8,770만 5천원 감소된 1,814억 6,483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1차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기금별 제한 설명과 질의답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개정, 재정 안정화 개정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태 기획위원 담당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에서 담당관 김종태입니다. 기획에서 담당관 소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개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쪽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개정은 운용 총칙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연도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여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유효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2021년부터 통합개정과 재정 안정화 개정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합개정은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로부터 예탁하는 유효자금으로 운영하게 되며 일정 기간 예탁 예수 후 예탁 후 상환하는 개정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1,369억 4,790만 원이며 2025년도 조성 계획으로는 수입 146억 3,852만 4천원, 지출 268억 3,462만 5천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247억 5,178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11조 자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 수지 총괄에 대해서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은 1,515억 8,642만 4천원입니다. 다음은 12조 수입 계획입니다. 총 수입 계획은 1,515억 8,642만 4천원으로 예치금 한 1,369억 4,790만 원을 예상하였으며 예수금 수입에 대해 3억 3,911만 4천원, 증액된 103억 4,911만 4천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3조 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 계획은 1,515억 8,640만
예치금에 대해 당초 대비 445억 2,047만 8천원 감액된 577억 5,178만 9천원을 배상하였으며 예탁금 270억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예수금 올리금 상환은 178억 5,559만 2천원이 증액된 268억 3,462만 5천원을 배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조 연조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16조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순서로 발언하겠습니다. 다음은 19조입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재정 안정화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 안정화 계정 운용 총칙은 앞서 설명드린 통합계정과 동일하며 2019년 11월에 설치한 재정 안정화 기금의 자금을 승계하는 재정 안정화 계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선액은 1,263억 2,143만 4천원이며 2025년도 조선 계획으로는 수입 35억 1,413만 8천원, 지출 1,000억 원으로 2025년도 말 조선액은 298억 3,957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26조 자본운용 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수지 총괄에 대해서 수입 계획 및 지출 계획은 1,298억 3,957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22조 수입 계획입니다. 총 수입 계획은 1,298억 3,957만 2천원으로 예치금 회수에서 연도 결산치를 반영한 1,263억 2,143만 4천원을 배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조 지출 계획입니다. 총 지출 계획은 1,298억 3,957만 2천원으로 예치금은 당초 대비 300억 원 감액된 298억 3,957만 2천원을 배상하였으며 기타 계획은 전출금은 당초 대비 300억 원 증액된 1,000억 원을 배상하였습니다. 이후 24조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25조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선례로 발언하겠습니다. 이상 피해에 대한 방송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통합개정, 재정화 안정화개정 두 쪽에서 2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근모 의원님. 네, 김근모 의원입니다. 이제 연도말 조성액을 볼 때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한 1,200억 정도 나올 것 같고요. 재정 안정화기금은 지금 3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게 올해 2025년도나 2026년도에 우리 어떤 세입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안정화기금의 좀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예치하는 금액보다는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2026년에를 어떤 식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지, 지금 하이닉스가 세수가 좀 좋아지고 있지만 그 부분을 계속 세수가 좋게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해서 이 안정화기금을 지금 제가 봤을 때 최대한 많이 뺐을 거거든요. 거의 이제 내년은 예상하지 않고 쓴 것처럼. 그래서 내년도 세입을 좀 넉넉하게 보고 있는 건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재정 안정화 기금의 취지는 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상당히 기복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안정화 계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원래 이제 집행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연도말 잔액은 약 한 300억 원 정도 남게 될 텐데요. 지금은 글로벌 세계 경제가 침체되어 있고 국내 내수와 기업 투자가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 정부 부문, 지자체 부문에서도 그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확장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출 예산을 늘려서 지금 현재 정립되어 있는 재정 안정화 개선을 먼저 투입을 해서 경제를 살리는 데 투입을 하고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내년도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현재의 그 하이닉스 세입에 이천시가 재정을 의존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5년도의 추계치로는 하이닉스 세입만으로 말씀드리면 법인세를 당초 본예산에는 약 한 1,750억 원을 계산을 하였습니다만 지금 2025년도 1분기만 해도 약 한 6조 원의 그 영업이익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로 간다면 하이닉스의 1년치의 영업이익은 약 한 30조 원으로 저희는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분기 이후에 그 하이닉스의 영업 법칙에 대해서 예단을 할 수 없겠지만 그렇게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비교적 양호할 것이다라고 지금 현재의 그 산업 전반은 지금 침체되어 있긴 하지만 다행히 반도체 경기가 좀 선전을 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2010 세입에서는 좀 전망은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에도 세입은 긍정적으로 들어올 거다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지금 재정 안정화 개정에 300억 정도가 남아있어도 내년도 지출에 대해서는 계획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거다라고 지금 보고 계신 거죠? 네,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지금 현재의 그 지방자치단체 정부 부문의 역할은 지금 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는 데에 세출을 적극적으로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맞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정부나 기관에서 공동에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딱 동의하는데요. 어쨌든 우리 이천시 예산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또 잘 챙겨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이번에 이거 기금 조성 계획상으로 봤을 때는 뭐 내년도 거는 그렇게 걱정 안 하고 세운 것 같아서 그걸 이제 여쭤본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걱정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라는 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좀 우리가 갖다가 쓸 수 있게끔 어떤 여유 정도, 여유 자금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좀 거의 다락다리 이렇게 우리 연도 말에 그렇게 되는 걸 봤을 때 좀 그래서 이제 내년도에 세입을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건강한 말씀대로 경기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이 써야 되지만 허투루 쓰이지 않게 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올해 또 열심히 진행했다가 내년에 갑자기 뭐 좀 확 끊어지고 이런 부분이 없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계를 정확하게 잘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제 네, 가장 기금 운영으로는 사실 본예산하고 달리 시민들에게 봤을 때 투명성 제고와 정보 공개, 효율적 관리 체계 같은 거가 공개가 좀 안 된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한 사업별 정상 평가와 인간성 부족 이런 걸 좀 지시하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사실은 일반 예산은 시민들이 많이 봐요. 근데 이 기금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고 또한 그 공개가 잘 안 되다 보니 그 돈은 도대체 뭐냐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던데 여기에 대한 가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일반 예산에 비해서 기금이 그 일반 시민들이 이렇게 쉽게 접하실 수 있는 못하지만 저희 그 시 입장에서는 이 기금의 설치 목적과 이유 그리고 그 기금의 특성이 있는데 그 특성에 맞게끔 저희가 집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그 재정 안정화 개정이라든지 통합 개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 하이닉스의 그 반도체 업황이 이제 기록 심화라든가 운영하는 그런 개념이고 또 다른 그 개정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 기금의 그 배경과 설립 취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그 지난해 연말에 본 예산 그 심의할 때도 기금이 지금 종류가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올해 벌써 보니까 한 2개 정도가 늘어났죠. 사실은 본인의 또 노조도 통폐합도 해도 될 걸 가지고 기금을 자꾸 뺀다는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금이 자꾸 숫자가 늘어나고 많을 때도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투명성이 좀 제대로 확보가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그 기금 종류가 많이 늘어날 필요가 있나요? 여기서 이 기금들 중에서 예를 들어 본예산하고 통합해도 될 예산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그 행성은 어떠세요? 기금이 새로 생긴 12년인데 새로 생길 때는 항상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 취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만약에 그 유사한 기금이라면 통합하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신규로 생길 때는 의회에서 통례를 좀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요구를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해서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한 기금인지를 정기하게 더 검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좀 부탁드리고요. 또 정보 공개 같은 경우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하범님. 지금 이제 기금이 2025년도는 아까 200 얼마 남으신다는 거죠? 300억 정도요? 근데 이게 취지가 기금 예전에 한 번에, 저희가 19년도에 하이닉스에서 새 지방세가 한 번에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게 지출과 지방대조법에 따르면 지출과 수입이 동일해야 되는데, 너무 과한 수입이 들어오다 보니, 저희가 그 해에 이제 정부에서 계속 압박을 좀 받은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러니까 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키핑을 해놓은 건데, 일단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드는 건 좋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기금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그때 예측은 잡히잖아요. 우리 하이닉스에서 뭐 예전처럼 안 내고 한 번에 내고 그러진 않고 지방세로 낼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이자 부분에 대한 지금 차익을 해서 지금 이제 또 보고를 들어보니 지금 이제 여기에는 또 통합안정화의 기금에 대한 상하수도 디테일한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서 자료는 얼마가 있는지 그런 통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거기서 차익을 할 계획을 보고 받았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그 예산을 보면 몇십억이에요. 근데 그럴 필요가 2019년도 전으로 돌아간다고 했으면 재정 안정화기금이 없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이자 차액이 일반 이제 세입으로 들어가는 상황이라고 하면 차액 이자에 대한 부분 지출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좀 계획된 좀 너무 이제 전반기에 너무 과한 지출을 하려고 하다 보니 돈을 끌어와야 되는 차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법적으로 재정 안정화기금에는 뭐 몇 프로의 지침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전으로 돌아가는 수입과 지출은 우리 지방은 수익을 내는 일이 아니니 어느 정도는 맞춰간다라고 하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플랜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없으니까 뭐 저쪽에 상수도 사업소에 예산이 많으니 돈을 끌어와서 차익을 한다. 또 지방채를 발행한다.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그렇게 무리하게 전반기에 나중에 돈은 들어오지만 나중에 들어올 걸 생각해서 쓰진 않고 먼저 지금 돈이 필요하니 지금에 이제 뭐 쓸 때는 많겠죠. 이제 좀 우리 지난해 못 썼으니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이 재정 안정화기금에 있는 부분을 더 끌어서라도 저는 그 이자 부분에 대한 부분은 좀 더 고민하고 차익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좀 다 이유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무슨 물건을 팔아서 수익을 내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지방세나 뭐 지방 교부세나 그 부분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하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굳이 지금 그렇게 열악한 재정 여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또 차이가 난다는 거가 우리 내부 거래에서 이자를 주는 건 이자를 내는 건 맞지만 그게 적절한지는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말씀드려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네, 이상입니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금별로 발생하는 이자라든지 그런 부분은 각 회계에 기속되는 게, 각 기금에 기속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방세를 발행한 이유는 그 사업이 그 시기에 이제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방세를 발행해서 그 사업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또 이 재정 안정화 개정은 또 그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 보니 이 개정이 회계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런 좀 부분이 있음을, 문제점이 있음을 저희도 인식을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자라든지 그런 거는 철저하게 관리를 다 해서 회계가 자금 흐름의 그 불일치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자의 수입은 저희가 시민분들한테 어떤 이제 돌아가는 혜택이 있어요. 저희가 어떤 차액을 통한 이자 부담은 시민들이 그만큼 또 이자 부담에 대한 어떤 혜택에 대한 부분,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네. 그러니까 뭐 지방세 발행한다든지 이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의 이자거든요. 또 우리 상속 공기업에서 그 차익을 하는 예산이 결국은 우리 자체 예산으로 들어가는 건 맞지만 그 또한 일반 세액에서 또 다른 일반 세액에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또 상업지역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지금 같은 차익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그 2025년도에 그 기금 그 조성액을 좀 살펴봤거든요. 수입에서 폐기물 처리 시설 특별회계 예수금 수입을 한 3억 4천만 원 정도를 했고요. 그리고 자활 그 기금 특별회계 예수금을 3,800만 원 정도를 감액했어요. 그리고 또 예치금을 445억 원 정도를 또 감액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지금 446억을 지금 감액한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그쵸?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하수도 공기업 특별히 예수금 언금 상한을, 요거는, 좀, 이제,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융자금을 지금 270억을 또 25년도 기금 조성액이 지금 270억 원을 또 융자금을 또 그 일반 회계를 전수를 하는 바람에 역대 기금 조성 최초로 지금 1,220억 원이 지금 마이너스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위원장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제가 지금 전반적인 걸 종합적으로 좀 살펴봤거든요. 그 수입 지출을 다 살펴보고 이렇게 했는데 여튼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 270억 원을 일반 회계로 융자를 하는 관계로 지금 뭐 원리금 상한이나 이런 금액들을 최대한으로 줄였어요. 그렇죠? 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금 조성액이 역대 연도별로 쭉 살펴보시면 우리 기금 조성액이 그 해당 연도에 마이너스 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 최초로 마이너스가 났어요. 결국 그 전년 기준 25년도 조성액이 거의 지금 9%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270억 원을 일반 회계로 융자를 하신 거잖아요. 물론 조례 근거에서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3년 거쳐 5년 든든 상환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리금을 또 지체를 하게 되면 10%의 또 연체이자가 붙습니다. 그렇죠? 예. 총이자가 지금 살펴보면 40억이에요, 40억. 예. 그래서 40억을 포함하면 이 유용자 금액이 전체가 310억 정도가 발생 예정이에요. 2010 재정 현황이 지금 이렇게 열악합니까? 네, 위원장님, 저희가 이제 재정 집행을 하다 보면 어떤 사업은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고 어떤 사업은 하반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통합 배경에서 270억 원을 이제 끌어와서 일반 회계에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세치로 잡은 것이고요. 그것은 하반기에 이걸 상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자금 흐름과 사업 집행 시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상반기에 270억 원을 그냥 묵혀두느니 그거를 일반에게 시급한 사업에 투입을 먼저 하고 하반기에 이 통합 계정으로 다시 돌려주는 그런 흐름으로 자금을 관리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이너스로 관리된다는 뜻은 현재 연도말 25년도 연도말 조세액이 마이너스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증가율이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마이너스가 있을 수는 있으나 2025년도 말 조선액이 기금별로 기금별로 마이너스인 건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270억 원은 자금의 흐름과 사업의 집행 시기 문제로 저희가 일시적으로 사입하는 그런 겁니다. 저희가 충분히 그 정도 여력이 있고 그걸 예산과 자금의 흐름을 일치시키고 취급한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고 쉬고 있는 사업의 자금을 끌어와서 집행하고 하반기에 가는다라는 그런 컨셉입니다. 네. 당해년도를 제가 기준으로 본 거예요. 25년도 당해년도. 네. 그러니까 그 전년도의 어떤 그 전년도의 차입금이나 이런 걸 본 게 아니라 당해년도에 25년도의 조성 금액을 본 거고, 예, 그 금액은 마이너스가 지금 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를 합치면 물론 마이너스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 통합 개정하고 그 재정화 안정화 개정은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죠? 재정화 안정화 기금은 그냥 일반 회계를 그냥 점유나 전출이나 이런 게 자유로운데 이렇게 통합 개정은 일반 회계로 나갈 때는 늘어나는 유흥자의 형태를 띄고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거기도 이제 이자나 내지는 이런 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저는 통합 개정은 그 회계 간의 어떤 자금 흐름과 재정 상황을 통한 어떤 분석 기준이 되고 있어서 일정한 그 금액이 유지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이천시를 평가할 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신속한 자금을 이렇게 지원하고 또 어떻게 보면 그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보다는 이게 더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에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만 그 회계가 이렇게 자꾸 그 융자를 하거나 내지는 이러면 사실은 회계 간의 재정의 어떤 투명성이라든가 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체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회계 간의 어떤 이자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를 상환해야 되는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본래 회계 목적이 어떻게 보면 그 기능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 아까 그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정 정도의 비율로 이거를 그 융자를 하거나 내지는 전반적인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재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재정, 안정화 재정하고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좀 신경 써서 운영을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어서 제가 그 안정화 그 개정도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이것도 이게 그 재정화 안정화 조성액도 제가 보니까 지금 그 연차별로 돈이 계속 지금 적자가 조성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25년도도 지금 그 일반회계 전출금을 지금 300억을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보면 전년 그 조성액 기준으로 또 25년도에 보면 조성액이 76%가 지금 감소
있어요. 지금 25년도 그 일반회계 전출금이 총 얼마예요? 아세요? 예, 1,000억 원. 예, 1,000억이에요, 1,000억. 그렇죠? 이번에 300억 증액되고 이렇게 돼서 그러면 이런 거 그 통합 개정과 안정화 개정에서 이렇게 우리 전출을 하고 내지는 융자를 한 이 운영 결과 결국은 기금액 전체 기금액도 지금 37%가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재정 안정화 기금으로만 놓고 볼 때, 아까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법인세나 세수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역대 이렇게 2000시 세수가 더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렇게 열악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러면 말씀처럼 그 각 기금별로 이제 자금 운영을 할 때 급격하게 하지 말고 일정 비율을 유지하자는 말씀에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년 대비 76% 감소가 되고 또 한국에서는 37% 감소되는 부분만큼 저희가 일반회계에 취득한 사업들을 위해서 투입을 하였다. 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가계의 소비를 생각시키고 기업으로 가진 투자를 유인하는 그런 효과를 얻었다면 그거는 재정 투입에 효율성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임진모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재정 기금이라는 게 자꾸 감소하고 있는데 그렇게 우려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은 재정을 확장적으로 전략적으로 투입할 시기다라는 그런 아이들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칭찬의 대목을 살리면 그게 지금 이 기금을 갖다가 안 쓰는 것보다는 그게 더 효과적이다,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물론 동의해요.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정 정도는 남겨두셔야 이 상황보다도 더 우리가 그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주민의 복지 어떤 사업이 더 긴밀한 거 또 더 급한 게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는 좀 더 두 계정 다 조금 일정 비율 안정적인 관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그 기록을 끌어올 때는 항상 신중을 기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그 일정 비율은 남겨서 사업을 장악하고 얘기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네. 혹시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임진모님. 네, 지금 송만회장께서 이제 말씀하시던 답변 중에 270억을 일단 먼저 급하게 쓰고, 이제 세수가 들어오면은, 연말 안에 270억 다시 상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11쪽에 보시면, 자금계획의 수익 계획에 그러면 가끔 원금 회수에 270억 원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거 간단하게 알려주시면 네, 그러면 11조의 그 예탁금 통합 개정에서 270억 원을 예탁해서 지출을 하겠다는 지출을 했잖아요. 네, 지출을 해서 이걸 일반화에 넘기라는 의미. 그러니까 연말에는 다시 또 그걸 회수하겠다는. 그렇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네. 일반회계 그 세비 하반기 추정해서 다시 상환하는 그런 개념. 그래서 저는 이 문서가 이제 수입 계획에 보면은 거기도 예탁금 원금 회수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 0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도 270억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네, 이거는 그 회계 처리를 명시 표시하는 그 방법인데요. 11페이지에 있는 통합계획의 270억 원을 예탁금에서 지출한다는 의미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거를 통합계획에서 일반에게 사업 지출을 관련하고 쓰고 나중에 다시 이쪽으로 갖고 올 겁니다. 그럼 그 표현은 여기 안 돼 있는 거예요.
올해 안에 다시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거는 하반기 그 출경에서 다시 또 일반회계에서는 이제 다시 이제 이쪽으로 보내거든요. 이제 지금은 기금을 살려야 되는 거니까 기금 운영 계획에서 지금은 1차 대응하는데 나중에 2차, 3차 기금 대응할 때 다시 끌어오는 걸로 그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상황 계획이 다 나오신 거잖아요. 예. 그거에 따라서 상환을 하셔야 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체 이자까지 발생이 되는 건데, 같은 그 회계관이기는 하지만, 이게 정확히 지켜져야 또 회계가 각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환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 또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종택 기획예산 전문가님 수고하셨습니다.